하루라도 좋으니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반려견과 생활하면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매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반영하듯 한때 강아지 언어 번역기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아지들은 보호자님께 수없이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말은 아니지만 다양한 행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강아지의 행동을 세심하게 본다면 기분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강아지 언어를 잘 몰랐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부해보니 그동안 키우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행동과 감정 표현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나보다 우리 강아지가 더 답답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새삼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키운다면 꼭 알아야 할 언어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흔한 설명보다는 논문이나 해외 자료들을 직접 읽고 공부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 위주로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이 5가지 언어를 아신다면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하고 보호자님의 답답한 마음도 해소되실 거예요. 첫 번째, 고개 갸우뚱거리기.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우리 보호자님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리 갸우뚱 저리 갸우뚱 하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 없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통 강아지가 새롭고 흥미로운 소리를 들을 때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겨서 고개를 갸웃거리곤 합니다. 심지어 보호자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봤을 때에도 왜 저러나 싶어서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춤추거나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갸웃거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언제 반려견이 갸우뚱거렸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갸우뚱은 강아지가 어릴 때 호기심이 왕성해서 더 자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나이가 들면 잘 안 할 수 있다고 하니 갸웃거리면 사진이랑 비디오 미리 찍어두시는 게 좋겠지요? 혹시 산책 가자, 간식 먹자 할 때에도 고개를 갸웃거리진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말 더 잘 듣고 싶어요. 청취력을 높이고자 사람이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2022년에 나온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요. 40마리의 개들에게 친숙한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면서 갸웃거림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40마리 중 7마리는 단어를 잘 외우는 친구들이었고요. 나머지 37마리는 일반적인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단어를 잘 외우는 강아지는 일반적인 강아지보다 고개를 더 많이 갸우뚱거렸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가 고개를 자주 갸우뚱거린다면 호기심이 많은 거거나 아는 단어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건강한 강아지는 보통 갸웃거리는 시간이 짧은데요. 만약 고개를 한쪽으로 계속 기울인다면 전정기관 등 신체기관에 문제가 생겨서일 수도 있어요. 중이염, 뇌질환 등이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동물병원에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코를 계속 핥는 행동. 반려견이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는 모습을 보고 귀여워, 근데 왜 핥는 거지? 문제가 되진 않는 거겠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코를 핥는 행동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후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코 표면이 촉촉하면 공기 중의 냄새 분자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할 때 손톱 깨무는 거와 비슷하게 반려견도 코를 핥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코를 계속 핥는 행동을 한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탈리아 알부커크라는 브라질 상파울루대 교수와 영국 링컨대 공동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개들이 코를 핥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품종의 개 17마리에게 화면으로 다양한 목소리, 표정을 결합한 사람, 개를 5초 동안 보여주고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개들은 종의 암수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표정을 볼 때 코와 입 주변을 더 많이 핥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의 표정보다는 사람의 표정에 더욱 확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려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다 마주치면 코를 핥는 이유, 이제 좀 알 것 같지요? 그 외에도 더울 때 몸을 식히기 위해 코를 핥을 수도 있고요. 코가 건조하거나 다른 개들과 만났을 때 새 친구의 냄새를 더 잘 맡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코를 핥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만약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코를 자주 핥는다면 보호자님은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고요. 강아지의 성향에 따라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거나 산책이나 놀이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하품하기.
강아지도 사람처럼 졸릴 때 하품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하품을 합니다. 혹시 반려견을 꾸짖을 때 하품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괜히 얄미우면서도 귀엽게 넘기셨을 텐데요. 갈등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짖는 다른 강아지를 마주했을 때에도 하품을 하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권, 항복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이나 자신의 기분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행동주의 학자이자 카밍 시그널 책의 저자인 투리드 루가스에 따르면 하품은 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용이나 목욕할 때, 동물병원 갔을 때 하품을 했던 우리 아이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네요. 그리고 하품에 관해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도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따라서 하품이 나오곤 하잖아요. 개들한테도 저희의 하품이 전염된다고 하네요. 터프츠 대학 수의학 교수인 닉 도드만의 연구에 따르면 낯선 사람에 비해 자신의 보호자가 하품을 할 때 반려견들이 더 자주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과 더 감정적으로 가까워서 하는 행동이라니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번째, 뒷발차기. 잘 산책하던 우리 강아지 갑자기 뒷발차기를 마구 하곤 하는데요. 어디 애견 카페에서 친구들 보고 배워온 건지 언젠가부터 자신감 뿜뿜한 표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뒷발차기는 왜 하는 걸까요? 먼저 영역 표시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뒷발을 차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배변 후인데요. 마킹을 위한 배변일 경우 마킹 자국을 뒷발차기로 널리 퍼뜨리면서 자신의 영역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저희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SNS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개는 배변 안 할 때도 뒷발차기는 하던데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역시 영역 표시를 하는 행동으로 땅을 차면서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페로몬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배운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네요. 콜로라도 대학교 동물행동학 교수 마크 베코프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혼자보다 다른 강아지와 있을 때 뒷발차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특히 우두머리 격인 수컷이 다른 강아지 옆에서 뒷발차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개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뒷발차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으르렁과 같이 위협적인 소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뒷발을 차면서 큰 몸짓으로 위협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공격 전 준비하는 자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반려견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시선을 돌려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못하게 해야 할 거고요. 주위에 다른 강아지가 그런다면 가급적 멀리 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뒷발차기는 암수 상관없이 약 10% 내외 정도가 하는 행동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흙이나 풀밭과 달리 콘크리트, 벽돌에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쓸리면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장소에서는 가급적 뒷발차기를 제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등 돌리고 앉기. 강아지가 관심 없는 듯 등을 돌리고 앉으면 삐졌나?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했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이 행동은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만큼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아지가 몸에서 약점이라고 느끼는 부위로 배와 뒷다리가 있습니다. 특히 뒷다리는 과거 사냥꾼이었던 강아지가 달리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야생 강아지에게 뒷다리를 다치는 건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은 뒷다리를 감춘 자세로 서로의 등과 엉덩이를 붙이고 자신의 급소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등을 돌리는 행동은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해오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며 이빨이 보호자에게 가장 멀리 떨어지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어려운 자세로 앉는 거죠. 그 이외에도 등을 쓰다듬어 줬으면 긁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보호자에게 등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귀여운 요구이면서도 일정의 애정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호자 말고 다른 강아지들에게 등을 보여준다면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어 라고 전달하며 신뢰와 복종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등을 돌리면 무시나 외면의 의미로 해석되기 쉽지만 강아지에게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네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 반려견이 등을 돌려서 바짝 붙여온다면 아, 내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 기쁜 마음으로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자주 하는 행동 5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강아지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둘 익혀두신다면 아이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알게 되어 답답함도 줄고 유대감도 한층 높아지실 거예요. 다만 단순히 행동 하나로 생각을 다 파악한다기보다는 주변 상황과 맥락까지 살펴보셔야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교감하며 공부해 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려견의 행동이나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드리고 모르는 부분까지 열심히 공부해 올게요. 석사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서 연구원 생활을 6년 넘게 했었기에 모르는 내용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반려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